다음 중 인공신경망에서 훈련시키는 값으로 올바른 것은? 자, 훈련시키는 값이다 라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찾아내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파라메타, 매개 변수를 묻는 것인데 인공신경망에 대한 거예요. 우리 인공신경망 뉴런이라고 한다면 W 값을 찾았죠. 자, 그래서 답은 가중치가 되고요. 인공신경망에서는 각 노드의 가중치를 조절해 입력값에 따른 출력값을 결정하게 되고요. 인공신경망에서 출력값을 도출하기 위해 조절해야 되는 값을 가중치라고 하죠. 2번, 하이퍼 파라메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모델의 외부 요소로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는 값이죠. 그리고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을 하고 파라메터 값에 영향을 준다고 했고요. 그리드 서치, 랜덤 서치 등의 튜닝 방법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좀 더 좋은 하이퍼 파라메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고요. 데이터 학습 결과로 자동 결정된다 그러는데 이건 하이퍼 파라메터가 아니라 파라메터죠. 그래서 4번에 있는 내용은 파라미터 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 다음 중 뉴럴 네트워크 모형의 하이퍼 파라미터로 옳은 것은? 자,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뉴럴 네트워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퍼셉트론 가지고 여러 가지 레이어 만들어 가지고 학습하는 그 신경만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자, 누가 있을까 봤더니 여기 보니까 히든 레이어라고 나와 있어요. 2번이에요. 가중치, 이거 저희가 정할 수 없는 거죠. 학습의 결과죠. 그 다음에 오차라든지 편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들이 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0으로 정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해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이퍼 파라메터는 우리가 학습 전에 정해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학습률, 배치 크기, 히든 유닛,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 뭐 반복 횟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하이퍼 파라메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딥러닝이나 인공신경망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을 쭉 떠올리면서 암기하지 마시고 이것을 내가 정해줘야 될까? 아니면 학습에 의해서 결정될까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를 보면 대표적인 매개 변수에는 가중치가 있다. 인공신경망, 매개 변수, 가중치. 요거는 연결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죠? 맞는 내용이네요. 앞에서도 답으로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것들이 왜 틀렸는지 살펴볼까요? 학습률은 학습 과정에 따라 자동으로 학습된다. 자, 학습 과정에서 자동으로 학습되는 것은 매개 변수, 파라미터죠. 그런데 학습률은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내가 정해주는 거죠. 물론 학습률을 갖다가 좀 변경하는 거 도와주는 애가 있기는 하죠. 옵티마이저, 경사강법,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 그리고 배치 크기는 파라미터의 일종이다 그랬는데 배치 크기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갖다가 한꺼번에 모두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미니 배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학습에 사용하는 거. 자, 그래서 배치 크기는 내가 정하는 하이퍼 파라메터고요. 히든 유닛 수는 사용자가 지정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히든 레이어, 히든 유닛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지정하는 하이퍼 파라메터입니다. 자, 그래서 파라메터는 가중치, 그리고 하이퍼 파라메터가 학습률, 배치 크기, 히든 유닛, 히든 레이어의 수. 5번 다음 중 편향과 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편향과 분산 문제는 잘 이해하고 있으시면 풀만한데 또 그렇지 않으면 말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림 잘 기억해 주시고 편향과 분산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잘 떠올려 보셔야 돼요. 편향이 뭐라 그랬죠?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분산이라는 것은 예측값들끼리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분산이 크다라는 것은 예측값들끼리의 분산이 크다는 거예요. 마구 이렇게 들쑥날쑥. 자, 그래서 이 분산은 다른 데이터셋을 썼을 때 변화가 클 거냐 작을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었죠. 볼게요. 이런 문제에서 이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여기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1번 모형의 학습을 계속 수행하며 분산과 편향의 트레이드오프 덕분에 전체 에러가 점차 줄어든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분산 같은 경우가 이제 편향하고의 관계가 트레이드오프라는 것은 하나가 감소하면 하나가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습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편향은 줄어들지만 분산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대적합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 이 전체 에러가 점차 줄어든다라고 돼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합을 구하게 되면 에러가 점차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모양이 복잡해질수록 분산은 작아지고 편향은 커진다. 자, 모형이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번 학습을 통해서 복잡하게 됐고 그때 분산이 어떻게 되냐면 커져요. 그리고 편향은 작아지겠죠. 복잡한 모양의 편향은 작아지고 분산은 커집니다. 모형이 단순해질수록 편향은 작아지고 분산은 커진다. 자, 모형이 단순하다는 것은 이제 학습이 아직 많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 복잡도가 낮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편향이 크겠죠. 그리고 분산은 작겠죠. 자, 그러면 다 틀렸네요. 마지막에 있는 편향과 분산이 모두 낮아 전체 에러가 최소인 모형을 선정하게 된다. 자, 그래서 편향도 분산도 다 에러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게 좋은 거죠. 둘 다 작은 게 좋은. 설명을 보면 학습을 반복해 수행하면 분산과 편향의 트레이드오프로 전체 에러가 이렇게 처음에는 줄어들다가 나중에 커지는 거 보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습을 계속 수행하게 되면 에러가 커지는 현상을 볼 수 있고요. 모형이 복잡해질수록 분산은 커지고 편향은 작아집니다. 그리고 편향과 분산이 모두 낮아서 전체 에러가 최소의 모형을 선정해 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 그리고 바이어스, 베리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